실용성이 필요가 없다는 건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 아, 예, 뭐 그런 표현도 예. 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분이 계셨다고 해도 저 G70. 아, 예,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이다라고 해도 G70. 예, 그렇죠, 뭐. 그러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왔다 해도 G70. 아,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때 가서 예, 그때까지나 가서. 예, 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종이 혹시 어떤 차종이었나요? BMW M4. 아, 네, M4. 외판 2대 얻어맞은 애가. 네. 4,500, 1,000만 원 정도 디시. 예.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세요. 아, 예. 네. 자, 그러면 편하게 하면 방송 불갈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필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필터를 다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 마감을 안 한 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팅어는 요거 마감돼 있던데 G70은 그러네? 요거 마감 안 했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많은데. 왜냐면은 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은 분명 G70에도 관심이 있거나 중고로 사실 분들이 분명 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면은 혹시 메인 터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메인 질문은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요 차량 탈 수 있다면 풀알부로? 차값 풀알부 하려면 혹시 그러면 G70 샀을 때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셨어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제 뒤에 G70 오면 저도 저 차가 혹시 제도 안행 아닌가 하고 서로. 저도 살살. 근데 그 차도 저를 눈치 보더라고요. 서로 진짜. 그러면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경찰인 척하고 가리게. 경찰인 척하면 저도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알아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친구의 이제 M340i랑 한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드래그를 그러면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차를 네네. 처음 샀을 때로 네. 다시 돌아간다면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사실 건지. M4 그냥 외판 2대 맞은 거 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G70 3.3 운영하고 있는 네. 33살 일반 직장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차량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네. 요거는 2020년식 제네시스 G70 모델이고요. 네. 3.3 후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모델 최상위 옵션 트림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선루프 하나랑 얼티밋 패키지랑 네. 그다음에 이거 사실 옵션이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네. 4륜구동 요거 있었고요. 근데 네. 전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았고 네. 얼티밋 패키지 그거 뺐습니다. 그래서 선루프만 달았고 어떻게 보면 풀옵션 뭐뭐 빠진 풀옵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빠진 건 풀옵션이 아니죠. 어쨌든 풀옵션 차는 아니고 네. 선루프만 하나 선택했습니다. 최상위 최상급에서. 네네. 자, 그러면 소유 기간과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저거는 제가 신차 구매해서 약 1년간 운영을 했고 키로수는 지금 한 12,000km 정도. 12,000km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3.3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2.0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디젤도 분명 있었을 거고. 예. 네. 뭐 아무래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왕이면 그래도 가장 배기량 큰 트림을 원래 선호를 좀 했었고 네. 과거에 이제 제네시스 쿠페 3.3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6기통 엔진에 대해서 좀 약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네.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등급도 좀 있었을 거잖아요. 프레스티지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프레스티지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다른 등급도 고려를 좀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3.3 모델 자체가 수요가 많은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네. 트림이 2020년식 페이스리프트 출시 전에는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서 네. 엘리트 트림하고 프레스티지 트림 딱 두 가지 트림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엘리트 트림에 이제 뭐 브렘보 브레이크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엘리트랑 프레스티지 트림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없고 네. 또 프레스티지 트림에 재고차에 그 할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트림은 최상위 트림에
선루프 하나 들어간 재고차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트림 선택은 최상위 트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차량을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고로 산다고 한다면은 혹시 네네. 추천하는 등급이 좀 있다면 똑같은 사양으로 저도 똑같은 사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프레스티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옵션을 밑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핸들을 돌렸을 때 로우빔 연동으로 흔히 뭐 어댑티브 헤드램프라고 하죠. 네. 이게 좀 조향에 따라서 네. 헤드램프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기능이 별로 좋다 안 좋다 잘 몰랐었는데 네. 이게 없는 차량을 고객길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도 있는 게 있는 생각보다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져서 네. 그 옵션 하나 때문은 꼭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어차피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중고 차량으로 구매하실 경우에. 네. 그래서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스티지 3.3 트림으로 사륜, 이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륜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사실 뭐 올해 특히 좀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네. 눈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뭐 제설 작업도 뭐 잘 돼 있는 편이고 게다가 사계절 타이어나 또는 이제 윈터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 윈터 타이어가 아닌 사륜 구동보다 윈터 타이어를 낀 후륜 구동이 눈길 주파 능력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륜, 이륜은 뭐 기왕이면 그래도 사륜이면 좋겠지만 네. 이륜이라고 해서 문제 될 건 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차량의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일단은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과자 가격이 500원이라고 하면 네. 그걸 다 모두 500원에 구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제가 옵션 포함해서 5,555만 원이었고 네.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할인, 뭐 재고 할인, 그리고 과거에 제네시스 쿠페 오너였을 경우에 또 그 할인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뭐 현대기아차 협력사 할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네. 예, 한 4,500만 원 정도에 굉장히 4,000. 1,000만 원 정도 DC에서 네. 구매를 하였습니다. 4,000원, 1,000만 원 정도 DC요? 예, 개소세 인하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네. 4,500 정도의 차량 가액만 그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그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 거였어요? 결제는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유예 할부가 있어가지고 10%만 내고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로 돌려놨고 네. 1년 후에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원리금 균등으로 갚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매를 하게 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시납하려고 하다가 네. 그 차익으로 다른 차량을 하나 구매해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나가는 비용이 혹시 이 차량은 얼마가 나가나요? 일단은 차량 가격을 제외하게 된다면 네.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기준으로 1년에 한 모든 조건을 다 합쳤을 때 네. 한 80만 원 정도 나오고 우와. 있고요. 세금은 약 연납 기준 80만 원. 그럼 160만 원에 12개월 할하면 한 14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고정 비용이고 뭐 별도 소모품 튜닝 같은 거 안 하면 소모품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5년에 10만 그리고 엔진 오일도 뭐 6만 킬로까지 네. 6회를 무료 교환해 주기 때문에 네. 그게 없다고 하면 네. 기름값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유지비가 차값을 제외하고 네. 한 40에서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유예 할부 네. 라고 하셨잖아요. 월 나가는 네네. 비용이 그 유예 할부는 유예 할부니까 일단 이자만 냈어요.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건 금액이 좀 됩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되나? 그럴 겁니다. 그게 한 몇 개월치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6개월 120만 원이요. 36개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밀어야죠. 아예 뭐 현금으로. 현금으로. 차를 팔아서 하나 아. 그걸 밀 생각입니다. 계획은.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은 이 차에 경쟁 차종이 좀 있었다면 네네. 네, 혹시 어떤 차종이 있었나요? 저도 뭐 흔히 많이들 고민해 주시는 차량이 네. 가격대를 경쟁 대상으로 본다면 네. BMW M2 중고 모델 네. 그리고 스팅어 스팅어. 네, 그리고 카마로 카마로. 머스탱 머스탱. 그리고 M340i 중고인데 그건 좀 가격을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친구는 네. M3나 M4, C63 외판 한두 대 얻어맞은 애들 그런 애들 네. 4천만 원 후반 5천 초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 네네. 그러면 경쟁 상대죠. 가격상. 그러면은 혹시 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종이 혹시 어떤 차종이었나요? BMW M4 M4. 외판 두 대 얻어맞은 애가 네. 그게 좀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차를 오래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보증 끝난 수입차가 사실 무섭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F바디, M3, M4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미션에 대해서 전혀 트러블이 없고 평판도 많이 좋고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탱크라고 입증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증 끝난 수입차는 조금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한 이 차량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약간
서킷이나 드리프트 이런 걸 좋아하긴 했지만 네. 이제는 좀 그걸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조금 더 얌전한. 그리고 네. 스팅어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스팅어가 예. 오히려 사실 G70은 스팅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네. 스팅어가 G70보다는 동일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과 실구매층도 좀 더 연령층이 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용성도 네. 훨씬 좋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인데 네. 스팅어에 제네시스 배지를 달고 있었다면 아. 제 생각에 스팅어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사유가 뭐 같은 가격에 네. 차체는 더 실용성이 좋고 네.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스포티하고 그런데 그게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가격대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라고 하면 네.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를 안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좀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도 뭐 BMW, 벤츠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뭐 제네시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팅어 배지보다는 네. 제네시스 배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 네.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3.3은 서로 동일한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네. 실용성은 사실 저는 뭐 필요 없었고요. 아, 필요 없었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네. 기운 것 같습니다. 실용성이 필요가 없다는 건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 아, 예, 뭐 그런 표현도 네. 없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었으면은 아, 사실 뭐 여자친구의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여자친구와의 실용성이라기보다는 네. 나중에 뭐 가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뒷좌석이 좀 좁고 그러니까 뒷좌석 수납이 때문에. 네. 예, 수납이 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네. 많이 단점이 작용할 수 있는 차죠. 하지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분이 계셨다고 해도 저 G70. 예,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이다라고 해도 G70. 예, 그렇죠. 뭐. 그러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왔다 해도 G70.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때 가서 예, 스팅어? 그때까지나 가서 뭐 그렇겠죠. 만약에 상황 자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애기 낳았을 경우에는 스팅어.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는. 왜냐면 트렁크가 해치로 열릴 때 네. 굉장히 수납 공간이 좋고 네. 요새 또 차박이 유행하다 보니까 네. 스팅어는 차박이 가능하더라고요. G70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G70은 또 장점이 또 많죠. 자, 그러면은 보험료하고 1년 자동차 세금은 예. 네. 한 80만 원 정도 80만 됩니다. 원 1년 정도. 세금 80만 원, 보험료 1년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예. 자, 그러면은 이 차에 고급류, 일반류인데 네. 혹시 어떤 걸 넣어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고급류를 넣나 일반류를 넣나 네. 어차피 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고급류 넣습니다. 저는. 그냥 고급류. 예, 뭐 구매 이후에 일반류를 넣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차. 그러면은 가득 넣었던 비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득 넣을 때 지금 이 차 연료 탱크가 60리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1,700원 기준으로 10만 2천 원 정도. 10만 11만 2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2만 2천 원 정도. 네, 최대 제가 10만 원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현재 유가 기준. 그러면은 이거 혹시 지금 그렇게 넣으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몇 나오나요? 일단은 여기 트립에 뜨는 건 한 600km 나오는데 네. 600km는 60리터의 연료 탱크 차가 정확하게 실연비 10km가 나와야 네. 뜨는 수치고 네. 뭐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제가 몇 정도? 잘 나올 때는 한 16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풀투풀 실측을 해도 한 14에서 15 정도. 물론 뭐 14에서 15 연비가 나오려면 네. 뒤에서 어떤 차가 와도 그냥 뭐 사리가 생길 정도로 네. 살살 다니면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뭐 서킷 주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가면 네.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과급 차량들은 연료를 엄청 많이 쏘더라고요. 공기를 네. 과급할 때 아. 굉장히 연료를 많이 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3km? 4km 정도? 3kg, 4kg. 와. 예, 안 쏠 때는 안 쏠 때는 한 15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15 정도는 예, 제가 나오신다. 실측을 풀투풀로 해도 네. 14, 14에서 14? 15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트립상에 나오는 가득 넣고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네네. 때는 그 정도도 가능하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수치다. 가능은 한데 네. 그렇게 운행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다. 예, 짧은 거리를 그렇죠. 잠깐 할 때 14, 15 나온 거지. 네. 예, 그거를 지속적으로 600km 주구장창 타기는 이게 몸에서 살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자, 그러면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동급 수입차나 네. 특히나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세그먼트에 네. 이런 약간의 니어 럭셔리라고 하잖아요. 뭐 네. 완전 고급차는 아니고 약간 고급차인데 작은 고급차 시장에서 네. 가격 경쟁력이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요 가격이면 네. 동일 이제 경쟁 상대로 봤을 때는 6기통 휘발유 엔진을 구매하기가 쉽진
비싸진 않거든요. 네. BMW로 치면 M340i, 벤츠로 치면 C43AMG 네. 이 두 차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고 브랜드 밸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뭔가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좀 얌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얌전해 보인다? 경쟁 모델로 스팅어가 있다면 스팅어는 그래도 좀 약간 스포티하고 네. 뭐 흔히 양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네. 뭐 이 차도 양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얌전하고 점잖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차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좀 이미지가 괜찮은 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팅어 대비? 스팅어도 좋은데 스팅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세요. 네. 자, 그러면. 더 편하게 하면 방송 불가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필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필터를 다 푸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뭐 장점은 그 정도? 네네. 자, 그러면 혹시 뭐 기능이나 옵션 중에 있어서 장점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쪽에, 이건 단점 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뭐 옵션에 있어서 장점은 뭐 요즘에는 차선까지 바꾸는 기능도 다 이제 반자율 주행 뭐 2단계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건 이제 2단계까지는 아니고 한 1.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조 장치. 20년도에 있었을 때 다 들어갔으니까. 네네. 그 그런 게 정도? 장점. 기능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기능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옵션은 뭐 없는 거는 없어요. 이건 뭐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 성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쉬웠었거든요. 오디오 옵션이? 일단 오디오 옵션은 뭐 렉시콘 어차피 뭐 OEM 생산이기 때문에 수제작으로 만드는 진짜 핸드메이드 오디오가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가 이제 현대에서 렉시콘 어차피 또 하만 계열이지만 상표는 이제 렉시콘 달아주고 15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요거 차 오디오 튜닝이 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보이지 않게 제가 트위터 속에다 다 집어넣고 했지만 요 차는 이제 그 오디오 성능이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순정 렉시콘도 아쉽다. 그게 조금 뭔가 청량함과 음역대가 좀 이렇게 막 선명하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클럽 뮤직이나 이런 뮤직을 들으면 굉장히 그냥 꿍꿍거리기만 하고 보컬이 살아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칼사의 유토피아 라인업을 지금 뭐 티는 안 내놨지만 속으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뒤에도 10인치 우퍼 한 발을 뒤에다 하나 더 넣어놨고요. 그래서 오디오 성능이 좀 아쉬웠던 부분, 그게 좀 아쉬웠었던. 지금은 만족하세요, 오디오 성능이요? 오디오에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또 왜요? 더 많이 한 차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좀 아쉬워서 조금 뭔가 여유가 된다면 프로세서까지 좀 달아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이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토홀드 기능을 할 때 항상 아이들 스탑고가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로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뭐 코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걸 눌러야 돼요. 이게 좀 저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옵션 이용상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건 뭐 사람마다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높이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데 좀 더 높게 최대한 높게 해도 의자를 되게 낮게 앉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숫자 표시되는 게. 그래서 이제 높낮이 조절하는 레인지가 조금 더 광범위했으면 좋겠다. 그 범위가 좀 아쉬워요. 더 높이고 싶은데 그것도 단점이고. 끝인가요? 아니요, 단점이 이 차가 잡소리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물론 어디서? 이제 솔직히 잡소리라는 게 자동차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가죽도 있고 뭐 메탈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맞게 조립이 되어도 겨울 한번 나고 나면 그 틈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 많은 소재를 쓰고 많은 조립을 하는 그런 차인 것처럼 약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닌데 혹시 그 찌그덕 나는 소리 혹시 어디서 소리가 주로 이제 가죽 마찰음 어디? 조수석 시트에 가죽 마찰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벨트를 조수석에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홀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리면 너무 떨어요 그게. 여기 떤다고 벨트. 그 벨트 떠는 소리가 시속 한 100km 넘어가면 계속 그게 떨려요. 그래서 홀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B필러 쪽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단점이죠. 단점. 네네.
또 있죠. 예. 단점이 여기 마감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저도 이거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예. 이게 뭐 보통 크롬 보호 그 필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얀 거기 때문에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철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요거 마감을 안 한 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팅어는 요거 마감돼 있던데 G70은 요거 마감 안 했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진짜. 예. 솔직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이 차체에 네. 철이 그대로 노출되는 차는 뭐 다마스라 뭐 요런 친구들이 좀 여기가 노출이 되는데 네. 여기 철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요거 단점. 네, 요거 네. 마감 한 번 더 해주지. 예. 단점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 단점 또 있죠. 네. 여기 딱 보면 네. 사실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홈커버에 가죽 스티치 좀 하나 해주지. 요거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G70은 아니지만 GV70부터는 여기 이제 가죽 스티치가 들어가고 여기 홈커버가 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싸구려 재질입니다. 싸구려 재질. 그래도 엠보 가공은 들어가 있는데 네. 스팅어의 홈커버 만져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완구 수준의 플라스틱 질감이 느껴지는데 요거는 그거보단 나은데 네. 그래도 좀 아쉽다. 아쉽습니다 많이. 내부 품질은 그래도 스팅어보다는 좀 좋잖아요, 제네시스. 조금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뭐 이런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네.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 계기판도 저렇게 바뀌면서 네. 실질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요 포스 피드백의 강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어의 반응, 그 다음에 엔진의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게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그 쇼크 업서버에 그 유량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감쇄력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네. 그 차이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예, 요거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도 차가 좀 꿀렁이는. 물론 뭐 그게 타이어 때문일 수는 있는데 네. 타이어를 좀 더 하드한 타이어, 뭐 SUR4G나 뭐 이런 걸 끼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서스펜션 감도가 조절식이긴 하나 네. 그 차이가 극명하지 않아서 뭔가 본질적으로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그 댐핑 컨트롤을 하는 그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또 있죠. 예. 이게 공조기를 켰을 때 블로우 모터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블로우 모터 자체가 다른 차보다 큰 건지 아니면은 차 자체가 너무 NVH 설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오히려 그 소리가 부각돼서 들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로우 모터 소리가 좀 커요. 커다.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 시트에 요 통풍 시트를 꼈을 때 예. 통풍 시트 블로우 모터 소리도 커요. 큰 편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거 작동하거나 이런 부분들 소리가 좀 큽니다. 그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네요. 예, 이거 소리가 좀 커요. 생각보다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선풍기 킨 것처럼 바람 소리가 좀 커요. 크다. 1단으로 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건 단점이죠.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많은데. 그러면은 그냥 다 천천히 이거 타시면서, 왜냐면은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은 분명 G70에 관심이 있거나 중고로 사실 분들이 분명 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면은 그래도 기대치가 더 좋거든요. 모르고 샀다가 이게 왜 크지? 이거 뭐죠? 마감 왜 이래?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네네. 미리 알고 그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을 드릴 수 네,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지금 뭐 UI가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제네시스 독자 모델이라고 해놓고 현대차와 동일한 내비게이션 UI를 쓴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전면 수정이 됐어요. 10.25인치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UI도 다 제네시스 전용 브라운 컬러로 다 바뀌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예전에 탔었던 벨로스터 N 모델이랑 요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액을 더 줬으면 요거 정도는 좀, 물론 이건 구형 모델에만 해당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때는 UI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요게 좀 아쉬워요. 내비게이션을 똑같은 걸 썼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더 그런가요? 진짜 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해서 뭔가 더 많을 것처럼 더 한 20가지 더 나오겠다는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고 이 정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전 어차피 안 쓰는데 무선 충전기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린가요? 근데 이거 고객 니즈를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때는 충전 속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이 살짝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쉬운 점도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과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거의 그거는 국산차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봉이다. 일단은 뭐 BMW M2보다 훨씬 시트 포지션이 좋습니다. 일단 뭔가 조금
고급차나 아니면 네. 좀 달린 차에 앉으면 시트는 낮고 센터 터널은 높고 센터 페시아도 높아서 뭔가 내가 여기 콕핏이라는 느낌이 오게 말 그대로 조종석처럼 좀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시트 포지션 굉장히 낮고 센터 터널 나름 높고 네. 센터 페시아도 높아서 근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시야가 좀 안 좋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앉았을 때 조종석에 앉은 느낌처럼 네. 콕핏이 감싸는 느낌 네. 굉장히 좋고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게까지 승용차 치고 낮게 네.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편한 점 전혀 없다는 거고. 아, 시트 포지션 정말 좋아요. 자, 다음 질문 승차감과 서스펜션인데 이거 서스펜션이 좀 소프트한 편인지 아니면 혹시? 일단은 그랜저나 뭐 이런 고급 그 승용 차량보다는 좀 하드한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네. 그 차들보다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네. 노면의 충격도 좀 잘 오는 편이고 네. 예, 전체적인 느낌은 뭔가 컴포트한 느낌으로 놔도 이걸 네. 뭐 컴포트에 이렇게 놔도 그래도 조금은 하드한 편인 것 같아요. 하드한 좀 딱딱한 편인 네네. 것 같다. 근데 그 하드하다는 게 네. 달리기 좋게 하드한 건 또 아니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아. 고급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호하는 물침대 느낌의 서스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뭔가 과격한 주행을 할 때 뭐 롤이 없을 정도의 하드한 느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다. 네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자, 그러면은 가속력은 좀 어떤가요? 가속력은 일단 제조사 발표 기준으로 제로에서 이제 100까지 가는데 네. 4.7초라고 발표를 와. 했는데 실측해보면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초 초반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플로 네. 재보니까 네. 그리고 친구의 이제 M340i랑 한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드래그를 네. 딱 100km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100km 제한으로 해서 네. 예, 근데 굉장히 M340i 대비는 많이 못 달리는 그런 느낌. 예. 졌나요? 예, 당연히 졌습니다. 여기 어. 피자 한 2판 내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네. 일단 수치상으로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스타트 네. 싸움이거든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스타트 싸움인데 약간 플라잉을 썼는데도 졌더라고요. 아이고.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 제가 좀 더 빨리 출발했는데도 네. 근데도 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 역시 이제 BMW 달리기를 좀 추구하는 BMW의 스포츠 세단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게 M3는 아니었지만 M340i여도 어느 정도 M의 DNA는 확실히 있다. 미션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미션이랑. 자, 그러면은 반대 제동력은 좀 어떤가요? 제동력은 제가 불만을 거의 가진 적이 없어요. 뭐 일단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뭐 OEM이라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뭐 근데 이게 제조사도 많은 고민을 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서킷 가게 되면 보통 메탈 성분의 패드로 많이 바꾸거든요. 네. 패드도 뭐 DS2500이나 뭐 우노 패드나 이런 거 많이들 쓰시는데 패드를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기존 순정 패드 기준으로는 서킷 주행할 거 아니면 괜찮아요.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제동. 알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제동. 자, 그러면은 코너링은 좀 어떤가요?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타이어를 바꾸고 한번 달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출고 타이어인데 네. 미쉐린 사계절 옵션을 재고차였기 때문에 저였으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그냥 PS4를 그대로 놔뒀을 텐데 네. 그게 뭐 프라이머시 투어인가 뭐 어떤 좀 약간 사계절 타이어가 되어 있어서 사이드가 좀 무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캠버가 들어가 있는 차도 아니고 네. 생각보다 코너링 성능을 제대로 느끼긴 어려웠으나 롤은 그래도 서스펜션이 물렁한 거 대비해서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이 동급 차종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나쁘진 않네. 중간은 하네. 중간은 하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핸들의 무게감인데 혹시 무거운 편이신지 가벼운 편이신지?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포츠 모드 연동에 따라서 핸들의 이제 이 포스 피드백 강도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예. 가볍습니다. 핸들. 가볍다? 현대차 중에서 핸들이 제일 무거운 차는 벨로스터 N의 N 모드 놨을 때 핸들 그게 제일 무거운 것 같고요. 네. 예, 이 차는 핸들이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가벼우면 고속에서는 무조건 한 손 주행 불가능하다 봐야겠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막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지 맘대로 돌아가는 정도는 아닌데 네. 뭔가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하거나 뭐 고속으로 200km 이상 달릴 때 그때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림폭이 너무 얇아요. 아시는 것처럼 뭐 M 네. 핸들은 이렇게 두툼하고 네. 벨로스터 N도 핸들이 이렇게 두툼한데 이거 보시면 이게 너무 얇아요. 림폭이.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건 구형에서 그러지 않을까? 지금 신형은 다 G70은 핸들 똑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GV70 스포츠 핸들 뭐 이런 거는 이거보다 적어도 림폭은 두꺼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핸들링에 있어서는 그렇고 이게 뭐 핸들링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림폭이 너무 얇아서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무게감이. 예, 조금 약간 경박한 이런 느낌이 좀 너무 얇아요 이게. 굵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그건 좀 아쉽다. 예, 그 부분. 자, 그러면 기업이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이게 뭐 DCT도 아니고 일반 토크 컨버터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써오던 차가 이제 제네시스 에쿠스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후기형 모델 파워텍 8단 미션인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변속 타이밍이 좀 일정치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예, 이게 어떨 때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제 토크 컨버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면 미션에 열을 받는데 예. 미션 열 받으면 좀 약간 차가 림프 모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의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어디까지나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예, 솔직히 요거는 서킷 주행하기에는 좀 아쉬운 미션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 3.3이잖아요. 네네. 엔진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배기음은 사실 뭐 배기 튜닝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밖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차 자체가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음이 작아서 스포티한 배기음을 듣기에는 많이 아쉽고, 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랑 연계되는 가상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또한 뭐 생각보다 근데 이질감은 없어요. 하지만 리얼 배기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배기음은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회전 질감은 괜찮아요. 회전 질감. 글식 쓰기 때문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럼 실내 사이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석이나 뭐 앞좌석만 봤을 때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는데 뒷좌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성인 남자 기준 키 한 175 정도 되시는 분이 네. 뒤에 탑승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뭐 엄청난 장거리가 아닐 경우에는 네. 탑승하시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보증기간 내외 혹시 뭐 사고 이후에 뭐 수리하신 게 있나요? 아예 아직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보증을 좀 받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별거 아닌데 네. 이게 터빈이 작동되고 작동되지 않았을 때 터빈이 그 움직이는 로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로드에 그리스를 바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고열에 의해서 배기 쪽에 이제 배기다기관에 달려 있는 게 터빈이기 때문에 네. 고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바를 수 없는데 그 터빈에 잡음이 좀 생깁니다. 로드에 잡음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터빈 두 발 다 네. 교체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보증 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차의 문제점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야, 뭐 이런밖에 안 탔죠. 와, 근데 보증 받기 위해서 네, 터빈 두 발 보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성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잡음이 나서. 잡음이 나서.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두 발을 다 교체해 준다고 하길래 아니 잡음이 나는 건데 그래도 약간 우회적인 수리 교체 말고 수리를 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터빈 교체하려면 다 탈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별로 뜯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뭐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답변을 사업소에서 주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용하다가 네. 터빈 두 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차들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뭐 케바케인데 네. 예, 요 엔진 장착한 차들 그럴 거예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용하거나 뭐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네. 잡음. 네. 잡음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은 혹시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메인터넌스는 제가 많이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년에 12,000km밖에 안 탔고 제가 뭐 약간 과격하게 타고 뭐 이러지도 않았고 이 차를 네. 다른 차가 또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메인터넌스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보증기간 내에는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증기간이 끝나면 네. 그래도 일반적인 뭐 그랜저나 뭐 이런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조금 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면 때문에 조금 더 든다? 일단은 뭐 패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패드는 뭐 4, 5만 원이면 하는데 브렘보 패드 정품으로 사고 그러면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 19인치에 편평비가 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이어 교체 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엔진오일 소모량도 조금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유지보수 비용 중에 저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차량 감가가 아무래도 그랜저나 뭐 소나타 이런 차량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었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 차량을 매도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차량 감가 차이가 그 부분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나중에 한꺼번에 탁 때려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은 이제 차값 제외하고 연봉 한 3,500 정도 하시는 분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3,500이면 한 달에 한 300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예. 300 정도는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풀알부로? 차값 풀알부 하려면 5,000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 얼마예요? 월 5,000이 얼마가 5,000이 한 400은 안 될 거예요. 한 350 정도 받지 않을까요? 풀알부는 350. 네, 연봉 한 5,000 정도 돼야 차값 풀알부 기준으로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 안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니까 뭐 다른 생활비도 고려한다면 그 정도 비용이 뭐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있다면 300. 그렇습니다. 차가 뭐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0만 원 차이가 커요. 5년 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거의 3천만 원이 됩니다. 맞네. 30, 3천만 원 비용이 그러네요. 큽니다. 그 차이가 또. 알겠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또 크니까 또.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고질병 결함인데 혹시
일단 터빈, 고질병 네. 결함은 제가 뭐 느껴본 건 없고, 제가 뭐 이거 네. G70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제가 느낀 거는 고질병까지는 아니고, 그 터빈, 로드 터빈 작동할 정도? 때 끼릭끼릭거리는 소리. 네, 그 소리 하나. 그거 말고는 뭐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 3.3 람다 3인가 람다 2인가 뭐 그럴 텐데, 그 엔진 자체가 좀 내구성이 입증이 되었고, 네. 이걸로 뭐 엔진 트러블 겪으시는 분들, 뭐 흔히 뭐 오일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겪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잡소리 이외에 풍절음은 좀 혹시 어떤 편인가요? 풍절음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사이드미러 아. 쪽에 공력이 별로 안 좋아서인지 예. 한 140, 150, 160 넘어가면 사이드미러 쪽에서 풍절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이다. 예. 그러면은 저기 뭐지? 그거 이외에는 딱히 뭐 잡소리나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생각보다 네. 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차량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신다.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커뮤니티도 네네. 분명 이 차를 사기 전에 좀 검색을 서치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하진 않아. 전혀 안 했어요? 전혀까지는 아니고, 해봐야 뭐 이제 시승기 이런 거 좀 몇 개 찾아본 거랑 시승기? 친구들 차 좀 타본 거, 그거 네. 말고는 따로 이 차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치고 샀을 때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엔진, 엔진. 3.3 엔진을 좀 많이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쿠페를 대체해서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극단적인 차는 아니더라고요. 아. 예전에 타던 게 3.8의 수동이었는데, 네. 그것처럼 좀 약간 되게 마초적이고 뭔가 날것의 느낌, 퓨어한 느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안 뜨더라. 굉장히 그걸 좀 약간 고급스러움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청 흡음재를 너무 많이 써서 네. 배기 튜닝을 해도 안에서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그러긴 있겠더라고요. 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주위 반응은 뭐 그래도 뭐 잘 샀다는 얘기가 사실 더 많았고, 네. 이제 뭐 그 돈씨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선 그 돈이면 네. 다른 차들 이제 할부 뭐 그쵸. 선수금을 좀 더 내고 또 현금 5천 가지고 하려면 선수금 내고 다른 차 할부로 했어도 됐고, 아까 얘기했던 외판 한두 대 얻어맞은 M3, M4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얘기도 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유지보수나 그 다음에 깔끔하고 새 차도 갖고 싶었고, 이런 느낌 고려했을 때 네. 뭐 크게 그렇게 주위 반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어차피 뭐 결국엔 주위 반응이 뭐 어떻다 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차 가지고 가는 건 저고 그쵸.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네. 신경은 쓰이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게 절대적인 구매 결정의 요소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G70의 에피소드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이제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네네.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막 달리다가 네네. 뭐 G70이다. 네네. 같이 이렇게 좀 그 아, 따라다니는 데 보면은 이게 아. 경찰인 줄 알고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그런 게 많아요. 네, 이 차가 재미없는 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 좀 빨리 가는 차 쫓아가면 절대 안 달리더라고요. 절대 안 다른 차들이. 달려요. 예. 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가요? 제 뒤에 G70 오면 저도 저 차가 혹시 쟤도 암행 아닌가 하고 서로. 저도 살살. 근데 그 차도 저를 눈치 보더라고요. 서로 예. 안해. 그래서 이 차를 고속도로에 타고 가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좀 타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지 네, 않나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네. 100%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뭔가 밟았다 싶으면은 쫓아가면 절대 안 달려요, 앞에 있는 차.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달리다가 한번 살짝 밟아볼까 하고 쭉 밟으면은 헤드램프 보고 G70이네 이러고 네. 무조건 이제 쓰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그냥 가시나 아니면 계속 그냥 경찰인 척하고 가리게. 경찰인 척하면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앞에 확 지나가 버리면 그 뒷차도 이제 달리더라고요. 달리고 안심하고. 네네. 안심하고. 예. 그러다 또 다시 붙으면 또 다시 멈추네. 그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그래? 또 이제 도로가 네. 공도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암행 순찰차가 요새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특히 인제 서킷 가는 그 서울 양양고속도로 네. 그쪽에 이제 암행차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지인 중엔 걸려가지고 벌금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난폭운전 관련 아직 벌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 최소한 200 이상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이. 아. 예, 그래서 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속도 측정기도 다 있기 때문에 네. 걸리고 나면 이제 속도 몇 킬로까지 달렸나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실직고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는 현재 그 기록은 전혀 없잖아요. 역시 얘는 없죠. 뭐. 예, 왜냐면은 암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건 짭 암행입니다. 짭 암행. 네네.
그것도 또 에피소드네요, 뭐 보면. 네. 에피소드를 찾아주셨네요, 또.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거 뭐 확성기인가 뭔가 또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예. 후후 하면서 별말 안 해요. 그냥 후후만 해요. 이게. 후후하고 가고 후후하고 가고. 후후가 굉장히 무서워요. 군대에서도 네. 그 당직사관 아침에 깨울 때 한번 애들 다 그렇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있네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실 달면 안 되는 건데, 예. 제가 그런 차를. 재밌으신 분들이 많이. 네, 상당히 좀 많이. 불법일 텐데. 그렇죠. 불법인데, 네네. 근데, 예. 물론 지금은 연락하진 않고요. 신기했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G70 영상을 볼 건데, 네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알아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고급스러운 맛과 그 다음에 약간 직발해서 속이 좋아하시고 네. 예, 그런 분들 단 뒷좌석은 좀 좁아도 된다는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뭐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실용성이나 이런 걸 많이 기대하시면 당연히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극단적인 재미, 서킷에서의 재미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셔는 안 되고 물론 뭐 이거 구매하셔서 서킷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하라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작은 고급차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예, 제가 큰 차를 좀 안 좋아하고 제가 운전이 좀 서툴기 때문에 소나타 사이즈만 돼도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주차할 때도 불편하고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갖고 근데 차가 작을수록 뭔가 장비가 별로 안 좋고 고급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 사실 이게 뭐 폭만 넓지 뭐 전장이나 실내 공간은 축거는 그래도 좀 더 길겠다. 아반떼 CN7보다 이게 작은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차에 뭔가 디테일이 높고 고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 평은 그냥 작은 고급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기온 분한테는 기온 분은 요거 좀 그래요. 예, 자제분이 좀 많이 커지시게 되면 뒷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뭐 학교 가서도 우리 아빠 차 뒤에서 뭐 하고 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또 조금 여기서 소외가 될 수도 있어요. 소외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뒷자리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분은 이 선택을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고. 네? 여자친구가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할 전제를 만난다고 할 때도 거기도 좀 괜찮겠죠? 근데 결혼 후에는 자제가 생겨도 괜찮은데 자제가 이제 뭐 그 유모차나 뭐 이런 거 수납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을 한다면 그때 스팅어로? 네, 그때는 스팅어 이제 해치로 열리니까 저분만 뭐 무슨 사이즈까지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이거보단 나을 겁니다. 이거 나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이 차에 대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작은 고급차를 원하는 그 타이틀에 이 차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실용성이나 스포츠성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다면 한 4점 정도. 4점. 빠지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스포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사실 건지? M4 그냥 외판 2대 맞은 거 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M4로 사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가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아까 했던 말이 전부고 작은 고급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M4 살 거다. 중고로. M4 얻어맞은 애들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좀 까먹었는데 저거 신형 거의 나오기 직전에 이제 바로 이제 재고로 구매를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신형도 고려를 했을 것 같으신데. 신형을 일단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앞에가 예쁘고 뒤에가 좀 제가 원하는 취향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없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할인을 많이 한 구형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쉽게 생각되는 건 내비게이션. 신형 내비게이션은 이거보다 좀 더 크게 10.25인치로 제네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비게이션. 그거 말고는 뭐 할인 받고 구형이 낫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이가 크니까 금액이. 감사합니다. 네네. 만약에 금액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없으면 신형을 했겠죠? 신형을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